그때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에 꽂혀가지고 매주 소개팅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보니까 로테이션 소개팅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눈 분이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매칭은 몇 명하고 됐냐? 제가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애초에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 연애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개팅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주로 짝사랑만 해왔었고, 20살에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팅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좀 자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소개팅은 꾸준히 계속 해왔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애프터 신청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차인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뜨는 소개팅 업체를 몇 군데 가입을 해봤어요. 이제 업체들마다 운영 방식이나 매칭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별로였는데 한 군데가 되게 괜찮았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실제로 만난 게 한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차거나 차이거나 어쨌든 결국 다 잘 안 됐죠. 두 번째는 로테이션 소개팅입니다.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그걸 처음에 알게 되고 든 생각이 '아 이거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엄청 효율적이다. 진짜 내가 찾던 소개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에 꽂혀 가지고 매주 소개팅에 나갔거든요. 매주 금요일 저녁은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가는 날 해 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 보니까 로테이션 소개팅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눈 분이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매칭은 몇 명하고 됐냐? 딱 1 명. 딱 1명 매칭됐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제가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을 통해서 봤던 그 120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었어요. 전자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자와 카톡 잘하는 법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구매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로테이션 소개팅에서 제가 딱 한 분하고만 매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하고 카톡을 시작했죠. 그렇게 한 2-3일 정도 카톡을 하면서 애프터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던 도중에 그분께서 먼저 "여기까지만 우리 대화를 하자."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드는 분이었다 보니까 상심을 많이 했죠.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처음 봤던 날에는 서로 매칭이 된 거니까 아마 문제가 그렇게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카톡을 통해 소통을 했던 거니까 '카톡을 못 해서 까인 거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연애를 잘 하려면은 여자를 많이 만나 봐야 되고 연애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봐 보세요. 제가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에서 120 명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딱 1명 매칭이 됐어요. 근데 그마저도 카톡을 잘 못해 가지고 다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 저는 또 몇백 명의 사람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중에 또 몇 명 매칭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애프터를 또 하게 되거나 또 못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만나 보고 연애를 많이 해 보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다 그걸 경험을 해 가지고 언제 연애 경험을 쌓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다.'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연애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카톡만 잘했어도 최소한 그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제 광고가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었던 거죠. 네 번째로는 연애 강의를 들었었어요. 전자책을 읽은 뒤에 연애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던 연애 관련 유튜버 중에서 두 분의 연애 강의를 직접 구매를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둘 다 몇십만 원씩 하는 강의였어요. 근데 연애 강의를 듣는 목적이 연애를 하기 위한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연애를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들은 연애 강의는 소용이 없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렇죠. 연애는 당연히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해도 그걸 실전에서 직접 써먹어 보고 그렇게 체득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이론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연애를 잘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애 강의를 듣고 좋았다고 하는 점은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그 상대방 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 연령대에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거를 기대를 할 텐데, 제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실수도 많을 거고. 그게 늘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애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걱정이 좀 해소가 됐어요. 물론 당연히 실제로 연애를 해 보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연애 강의를 들으면서 생생하게 연애에 대한 밑그림을 직접 그려 보고, 그리고 뭔가 연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번호를 물어봤었어요. 제가 들은 연애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보통 어프로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저도 한창 열정 넘칠 때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번호를 물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물어봤는데 이게 제 성격상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를 물어봐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이걸 이제 '아 내일 물어보자.' 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루에 딱 마음을 먹었죠. '오늘은 번호를 물어보지 않으면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길거리에서 두세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번호는 못 받았죠. 저도 이제 번호를 받을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 낯선 사람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그 행위 자체에 의의를 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물어봐서 한 4번 정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 번호를 받지는 못했고, 그냥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나는 연애를 못 하는 게 맞겠다. 내가 아무리 연애가 하고 싶다고 해도 이거를 이겨낼 정도로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쪼끔 마음이 꺾였어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연애를 하려고만 하면은 '연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결국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연애의 반 포기 같은 걸 선언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어요. 제가 과거에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해 왔었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던 곳에 이제 보이던 마음에 드는 이성분한테 뭐 쪽지를 한 두어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 다 그 답장도 받고 나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썰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어플도 써 봤어요. 진짜 여러 개 써 봤는데, 옛날에 20대 중반 때도 써 봤었는데 그때 매칭이 돼서 한 2명 정도 실제로 만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써 봤는데 최근에는 아예 어플상에서 매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뭐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플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플로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플은 싹 다 지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플로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연애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독서 모임이랑 러닝 모임 같은 것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건 진짜 그냥 모임 활동만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보통 못쏠 분들이 집돌이 집순이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집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짓이긴 한데 혼자 카페 같은 데 가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집 안에 있으면은 아무런 일이 안 생기지만 집 밖을 나가면 1% 라도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년이라는 게. 그리고 뭐 자기 관리나 외모 관리 같은 거는 제 나름 꾸준히 하고 있죠. 자기 계발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고요. 이거는 좀 자기 만족의 영역인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연애를 위해서 해본 노력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해볼 수 있는 한에서는 나름 열심히 해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애는커녕 연애 근처도 못 가봤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꺾였죠. 근데 올해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꺾인 마음을 다시 붙이고 다시 좀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런 걸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연히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직접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태솔로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